이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우리가 전력 변환이라고 하면은 교류를 직류로 혹은 직류를 직류로 혹은 직류를 교류로 이렇게 그 성질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교류를 바꾸는 거죠. 정류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겁니다. 유도전동기는 우리가 전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다고요. 2번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유도 전동기의 기본적인 원리는 전자 유도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플레밍의 만약에 왼손 법칙이 없으면 유도 전동기 자체의 R하고 원판에서 발전도 되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 발전기는 오른손, 전동기는 왼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전동기니까 왼손, 그 다음에 유도기이기 때문에 전자 유도 법칙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가고요. 3번 삼성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서 발생되는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합니다. 얘는 제가 R하고 원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게 R하고 원판 그 자석이고요. R하고 원판이 있을 때 회전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하는 막대자석 이렇게 회전하는 제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아니고요. 얘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전 자개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은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이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같다는 겁니다.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으로 회전한다. 네, 답은 나번이고요. 4번 유도 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극은 0.3에서 2.5mm 정도가 맞고요. 공극이 넓으면 여자 전류가 커지고 역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공극이 좁으면 기계적으로 약간 불평형이 생겨도 진동과 소음이 된다. 원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감소한다고 했죠. 누설 리액턴스 감소해서 철선도 감소, 동선도 감소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요거 공극 부분 교재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5번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유도 전동기는 0에서 1까지가 됩니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유도 전동기고 되고요. 발전기는 보통 1보다 마이너스 0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동기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제동기는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요거 유도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제동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 6번입니다. 다음은 삼성 유도 전동기 슬립이 0보다 작은 경우예요. 슬립이 0보다 작다. 한번 써볼게요. 6번에 슬립은 NS분의 NS-N인데 얘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0보다 작다는 말은 분자가 0보다 작죠? NS가 N보다 작은 경우, 즉 동기 속도보다 실제 회전 속도가 더 큰 발전기의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동기 속도 이상이다. 회전 속도가 동기 속도 이상이다. 유도 발전기로 동작된다. 유도 전동기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아니죠. 발전기라고 했고 속도를 증가시키면 출력이 증가합니다. 즉 이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출력은 증가하는 거죠. 빨리 회전할수록 출력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답은 다가 됩니다. 7번 봅니다. 60Hz 슬립 3% 회전수 1164인 유도전동기의 극수는이라고 묻습니다. 극수는 지금 회전수 N이 1164고 슬립이 3이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보세요. S는 N의 1-S N을 구하고 싶다 얼마? NS의 1-S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문제 패턴 회전수를 알고 있고 슬립을 알 수가 있으니까 NS는 얼마다? 슬립이 얼마? 3%죠. 0.03분의 얼마? 1164 하니까 동기 속도가 1200rpm이 됩니다. 1200rpm. 그러면
극수를 물었죠. 극수. 뭐다? 다시 NS는 P분의 120F에서 P는 NS분의 120F. 따라서 1200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60 하니까 얼마다? 60 하니까 얼마? 6극이 된다는 겁니다. 6극. 근데 이런 문제는 있죠. 보세요. 1200rpm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풀다 보면 60Hz는 60에 1200이면 6극입니다. 얼마? 1800은 4극. 맞죠? 3600은 2극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극수와 주파수가 정해져 있으면 많이 공부하시면 극수는 바로 나와요. 그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네.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60Hz 6국의 건선한 유도 전동기의 2차 유기 전압이 정지시의 1000입니다. 1000이에요. 2차 유기 전압 정지시의 1000이라는 겁니다. 이때 슬립 3%일 때 2차 전압은 얼마냐? 뭐다? E2는 E2 다시 할게. E2 다시는 얼마? S의 E2 즉 정지했을 때 전압 곱하기 슬립만 곱하면 E2 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회전시의 전압이고요. 회전시의 전압이고 얘는 정지시의 전압이고 거기에 슬립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간단하죠. 슬립이 3%니까 0.03 곱하기 정지시의 전압 1000 하면 30V가 된다. 8번에는 답이 30V입니다. 9번 갈게요. 9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의 E2입니다. E의 E2 및 2차 주파수 F의 ES와 2차 주파수 FES와 S의 관계는입니다. 단 E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기전력이면 F1은 1차 주파수가 된다는 겁니다. 뭐요? 요거 어렵지 않죠? 방금 했지만 지금 E2S, 슬립 S로 할 때는 얼마? S의 E2가 되고 그 다음에 F2S는 얼마? S의 F2가 된다. 요거 기본 공식입니다. 기본 공식. 즉 정지했을 때 슬립배, 얘도 정지했을 때 슬립배가 된다는 거. 네. 꼭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F2는 정지했을 때 F1과 똑같죠? 얼마? S의 F1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는 가번.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 뭡니다? 50Hz 60, 200V 10kW 삼상 유도 전동기가 960rpm을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주파수는 입니다. 2차 주파수 뭐여서 앞에 했지만 2차 주파수 F2는 SF1입니다. SF1인데 지금 주파수 50이라가 나와 있죠. 따라서 슬립만 구하면 됩니다. 슬립만 구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일단 NS를 구합니다. NS는 P분의 120F에서 6극의 50Hz 6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 50 하니까 얼마다? 1000rpm입니다. 1000rpm이에요. 슬립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 슬립은 NS분의 NS-N 1000분의 회전 속도가 960이라 그러죠. 1000-960 하니까 얼마다? 약 4%가 되죠. 4%, 0.04입니다. 따라서 얘 대입하면 돼요. 얼마? 0.04 곱하기 주파수 F1이 얼마예요? 50이죠. 50 하니까 얼마다? 2Hz라는 겁니다. 2Hz. 슬립이 4%니까 우리가 F2 회전자가 받는 주파수는 2Hz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1번 문제로 가봅니다. 11번. 네. 10급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회전자도 삼상이고 정지시 2차 한상의 전압이 15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시의 전압이 150V입니다. 정지시의 전압이 E2가 150V. 이때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요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 아니지만 회전자를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400rpm 회전시키면 2차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회전시킬 때 2차 전압 따라서 얼마? 2에 2 다시라 할게요.
SE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150 곱하기 슬립만 계산하면 돼요. 슬립만 곱하면 됩니다. 슬립은 구하는데 슬립은 NS분의 NS-N이니까요. NS를 구합니다. P분의 120F인데 이게 10극이고 주파수가 50이죠. 10분의 120 곱하기 50 하니까 얼마요? 600rpm입니다. 600rpm. NS가 600rpm. 뭐 슬립 얼마죠? 슬립은 NS분의 NS-N입니다. 600분의 600 마이너스 회전이 반대 방향으로 400이요. 반대 방향. 그래서 여기 와서 N은 뭐냐? 마이너스 400을 대입한다는 겁니다. 즉 얘는 뭐냐면은 뭐요? 제동기로 동작하는 거. 제동기로. 역회전하는 거. 역회전. 역상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회전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요? 6분의 1000입니다. 슬립이 600분의 1000이에요. 600분의 1000. 따라서 E2 다시는 얼마예요? E2 다시는 슬립 600분의 1000 곱하기 얼마? 150 하니까 이 값이 얼마다? 150에 250V가 돼요. 250V. 250V. 그러니까 11번에는 답이 다번입니다. 다번. 예. 기억해 주시고요. 12번. 1차 권수 N1, 2차 권수 N2, 1차 권수 KW1, 2차 권수 KW2인 유도전등기가 설베스를 운전한 경우 전압비, 요 교재 그대로 공식이 있었죠. 맞죠? 요거 뭐다? E2분의 E1이면 요때 기전력은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S분의 얼마? N1, N2죠. N2분의 N1, KW2분의 KW1. 요거 교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답원이 돼요. 답은. 근데 또 쉽죠? 2니까 2. 1이니까 1 들어가고요. 분모에 S 슬립 곱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답원입니다. 계속해서 13번 볼게요. 13번. 유도전동기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보세요. 뭐 공식으로 보지 마시고 부하를 증가시켰다. 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으면 뭐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전동기가 있는데 전동기에서 부하를 증가시켰다는 말은 일단 부하 증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류 증가. 부하는 전류라 그랬죠. 부하는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터에서 부하가 증가했다는 말은 무거운 걸 달았다는 거예요. 무거운 걸 달았다. 그래서 전동기에서 부하가 증가했다는 말은 무거운 걸 달아서 속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전류가 증가한다. 속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유도전등의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속도 감소는 맞습니다. 맞고요. 1차 부하 전류 감소한다. 얘가 틀렸죠. 부하는 증가예요. 부하는 증가하지 나번처럼 감소한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슬립은 증가한다. 보세요. 우리가 슬립 얼마예요? 슬립은 NS분의 NS-N이죠. 여기서 속도는 우리가 말하는 회전 속도 N이에요. N. 따라서 이것이 감소하니까 빼주는 값이 감소하니까 슬립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은 슬립은 증가하고요. 나의 2차 유기기전력은 증가한다. 2차 유기기전력은 뭐예요? E2는 얼마? E2 다시는 SE2라 그랬죠. 정지시 전압에서 슬립을 곱한 겁니다. 즉 슬립이 증가하니까 2차 기전력도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3번 요런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공식 찾아서 풀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현상에 대해서 부하 증가하니까 전류는 증가하고 속도가 감소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대입을 해보시면 더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 14번입니다. 2차 전류죠. 2차 전류는 요거 보세요. 일단 SE2가 되고요. 여기는 R2의 제곱 플러스 XS2의 제곱입니다. 맞죠? 요렇게 풀었다가 어떻게? E2가 되고요. 여기 루트에 S분의 R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루트에 얼마? R2 플러스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가 됐다.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건 제가 유도로 하면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거나 혹은 이렇게 풀거나 혹은 뭐 이렇게 있는 거 교재에서 한 번 더 불안하시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4번엔 답이 요거 가가 됩니다. 가. S분의 R2의 자승 X2의 자승분의 E2가 되는 겁니다. 15번 볼게요. 15번 봅니다. 일단 220V 6극 60Hz 10kW입니다. 220V 6극 60Hz 10kW란 말은 뭐 220V 입력했다 이런 말이죠. 했을 때 삼상 유도 전등기에 회전자 한 상의 저항은 회전자 R2죠. 회전자 고정장 R1이고 회전자 R2요. 그래서 R2는 0.1입니다. R2 0.1이고 리액턴스 X2는 0.5요. 갔을 때 슬립이 4%입니다. S가 0.04요. 슬립이 0.04일 때 회전자 전류가 뭐예요? 회전자 고정자는 1차고 회전자 2차니까 2차 I2를 묻죠. I2는 얼마냐? I2는 얼마? 뭐다? 뭐 공식을 대입하면은 제가 여기 써드린 공식 있죠.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 첫 번째 공식 하면 S의 E2 얼마? R2의 자승 플러스 S의 X2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슬립 S가 얼마예요? 지금 4%가 그래요. 4%. 0.04가 됩니다. 0.04.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전압이 220V라고 했는데 220V 얘는 단자 전압이죠. 우리 직류기 할 때 했지만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주어진 전압은 단자 전압입니다. 단자에 넣어준 전압. 즉 얘가 뭐예요? 1차에 우리가 전동기에서 넣어주는 건 1차죠. 맞죠? 1차에 이만큼의 전압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수비가 나와 있죠. 권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슬립 곱하기 2투인데 2투는 뭐 변압기에서 했죠. 지금 220 곱하기 권수비가 300회와 150회예요. 즉 2대1이란 겁니다. 2대1. 따라서 220V가 1차에 들어가면 2차의 전압은 고정돼서 2차 전압 얼마? 300분의 150이 돼서 110V가 된다는 거죠. 110V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분자에는 2투니까 여기에 넣어준 220V는 1차 전압이기 때문에 110을 넣어주는 겁니다. 110. 그 다음에 저항 얼마요? 0.1의 제곱 더하기 얼마? 슬립이 0.04 곱하기 0.5의 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약 43A가 된다. 약 43A. 그래서 15번에는 답이 다번이 돼요. 15번의 답이 다번. 요 부분에서 요 E2 대입할 때요 1차 넣어준 입력 전압에서 권수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6번 봅니다. 16번. 네, 16번 봐요.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단어 하나, 단위 하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입해야 될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유동 전동기가 있는데 부하시 슬립 5%에서 보세요. S는 5%입니다. 슬립 5%에서 5%에서 한 상당 10A의 전류를 흘리고 있다. I는 10A입니다. 지금 뭐였어요? 2차 전류겠죠. 2차 전류가 10A 흐르고 있다. 이때 한 상에 대한 회전자 유효 저항이 R이 0.1입니다. 이때 3상 회전자 출력은 얼마냐? 3상 회전자 출력은 얼마냐? 우리가 3상 회전자 출력이란 건 뭐예요? 3상 회전자의 출력. 뭐다? 일단 3상은 빼고요. 회전자 출력이 얼마? S분의 1-S의 R2. 이것이 전동기에서 출력이라 그랬죠. 맞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3상 빼고요. 회전자의 출력이라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이만큼이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은 얼마였어요? 동선 PC는 I2의 제곱 곱하기 R2였는데 출력은 제가 얼마 그랬어요? I2의 제곱 곱하기 얼마? 요거 R인데 S분의 1-S의 R2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3상에서 출력은 3상에서는 얼마? 3배 I제곱 R이죠. 3배 I2의 제곱 곱하기 S분의 1-S의 R2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식 하나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배 곱하기 전류 얼마? 10의 제곱 곱하기 S 0.05죠. 5%는 0.05입니다. 1-0.05 곱하기 얼마? R2가 0.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를 구하면은요. 0.05분의 1-0.5 곱하기 0.1을 구하면 얘가 1.9가 됩니다. 1.9. 그리고 여기에 3배의 전류의 제곱 곱하기 1.9 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570W가 됩니다. 570W. 그래서 16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네. 한번 이론 부분 잘 정리해가지고 이런 문 잘 정립이 안 되시면 이런 문제 잘 안 풀려요. 예. 확실히 한번 제가 유도해드린 그런 그림하고요. 그 출력 관계, 동선이나 기계적 출력 관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보면 17번. 네. 유도전도 2차 효율은 우리 아무 말 없이 슬립만 나왔죠. 그럼 2차 효율은 뭐다? 1-S다. 1-S. 뭐 기계손 이런 아무 말 없으면은 슬립은 그 2차 효율은 1-S다. 입니다. 18번이요. 18번. 보세요. 동기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요. 동기각속도 오메가 제로, 회전자 각속도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요. 그러면 보세요. 오메가 제로는 2파이, 오메가 2파이 F죠. 2파이 F인데 요거 초당 회전수니까 2파이 N인데요. 지금 동기각속도 즉 요것이 동기각속도란 말은 N이 NS란 얘기입니다. NS요. NS. 동기속도일 때 각속도요. 그러면 오메가는 얼마냐? 얼마? 2파이 N이죠. 2파이 N. 그럼 2파이 N은 얼마냐? 2파이 N은 NS의 1-S가 되죠. 맞죠? N은 NS 1-S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를 하니까 얼마? 2파이 NS분의 2파이 NS 1-S. 따라서 약분하니까 1-S가 되더라는 겁니다. 1-S. 그래서 2차 효율은 1-S죠. 우리가 17번에서 했지만 2차 효율은 특별한 언급 없어 1-S인데 그것이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값과 똑같더라.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가 1-S가 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9번입니다. 19번. 출력 P0, 2차 동선 PC2, 2차 입력 P2 및 슬립 S인 유도전등에 관계는 했죠. 뭐예요? P2분의 2차 입력 대 동선 대 2차 출력은 1대 S 대 1-S가 된다. 답은 가번입니다. 네, 가번입니다. 20번 볼게요. 20번. 회전자 입력. 지금 P0인지 P2인지 PC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회전자 입력 P2가 10kW가 됩니다. P2가 10kW고 슬립 S가 0.04입니다. 0.04요. 이렇게 됩니다. 이때 2차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뭐예요?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P2는 PC는 SP2 0.04 곱하기 10하니까 얼마? 0.4kW가 된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은요, 잠도 못 자요. 다 맞추기 때문에, 네,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답은 가가 됩니다. 0.4kW. 21번. 15kW. 지금 보세요. 요거 조금 20번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20번에는 회전자 입력이 10kW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P2는 10kW라고 한 겁니다. 한 거예요. 근데 21번에서 15kW라고 하죠. 15kW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P0입니다. 만약에 동선이나 기계손이나
2차 입력 같은 경우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반드시 명시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 이것처럼 아무 말 없이 15kW다 그렇게 하면 얘는 출력이에요. 출력. 15kW는 그냥 출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P0가 15kW. 기가선이 PM이에요. 기가선이라는 것이 PM이 350W라고 합니다. 350W. 350W입니다. 이때 슬립 S가 3%, 0.03인데 전부하 시 동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하 시 동소는 보세요. PC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앞에 거와 좀 다르죠. 보세요. P2는 저는 S분의 PC 이렇게 얘기를 했죠. S분의 PC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것에 의해서 PC는 SP2입니다. SP2. 이렇게 요건 맞아. 요건 맞는데 PC는 SP2인데 P2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P2는 2차의 입력이죠. 2차 입력이니까 얘는 뭐다? 2차의 출력 더하기 2차의 동선 여기에다가 기계선까지 있으면 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계선 PM까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PC는 SP2는 맞는데 P2가 뭐다? P0 빨리 PC가 아니고 M이 있으면 PM이 있으면 PM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PC는 보세요. PC는 슬립 얼마? 0.03에 P0 얼마? 10kg. PC 더하기 PM이 얼마다? 350이니까 0.35가 되죠. 0.35kW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보세요. 0.03에 PC죠. 0.03 PC 넘어가니까 PC-0.03 PC는 이거 어떻게 해요? 10kg 곱하기 0.03하면 10kg는 만이죠. 맞죠? 만이니까 만 왔더니까 만 곱하기 0.03 플러스 0.03 곱하기 350W. 350W. 예. 이렇게 해서 풀면 얼마요? PC-0.03 PC면 얼마? 0.97 PC죠. 0.97 PC는 이 값이 되니까 0.97 PC 이렇게 되니까 PC는 어떻게 된다? PC는 0.97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맞죠? 0.97로 나누게 되면은 가면은 얼마가 된다? 이 값이 약 475W가 됩니다. 나머지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게 10kW가 아니고 15kW죠. 15kW. 예. 요거 15kW입니다. 예. 그래서 15kW를 대입하면은 0.475 혹은 475W가 된다는 겁니다. 475W. 그래서 21번에는 답이 됩니다. 22번이요. 22번. 봅니다. 뭐, 패턴 비슷해요. 50Hz 12극. 무슨 말고, 50Hz에 12극이다. 얘는 우리가 동기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뭐, 당연히 구할 겁니다. NS는 P분의 120F. 하니까 얼마? 12분의 120 곱하기 50이죠. 50 하니까 500rpm이네. 예. 12번에 500rpm이고, 보세요. 이때 전격 제답으로 전격 출력을 10마력 발생합니다. P0요. P0죠.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P0입니다. 10마력은 와트로 바꾸면 얼마요? 1마력은 746이니까 746와트 하니까 얼마? 7460W가 됩니다. 이때 회전수는 얼마냐? 단 회전수 N을 구하는데요. N을 어떻게 구해요? N은 NS 알죠? 그러면 NS의 1-S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NS 1-S. 그래서 어떻게 NS 구했으니까 슬립만 구하면 돼요. 슬립만 구하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는 구했고요. PC는 어떻게? PC는 SP2죠. SP2고 지금 여기서 슬립은 얼마야? 슬립은 P2분의 PC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P2분의 PC. 그러면 P2는 다 하는 거죠. P2는
P0, PC, PM 다 더하는 겁니다. 따라서 P0가 얼마요? 7460에 그 다음에 지금 동선 있습니다. 동선 얼마? 350이요. 기계손은 없으니까 앞 문제와 다르게 기계손은 없으니까 P2는 P0 플러스 P10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동선 얼마? 350이죠. 350. 그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다? 0.0448이 됩니다. 슬립이 0.0448. 따라서 N은 S 보세요. NS 500 곱하기 1 마이너스 0.0448 하니까 답이 478이 되죠. 478 뉴턴 메타 이렇게 구하는 것 뉴턴이죠. 뉴턴 478 뉴턴이 된다는 겁니다. 앞 RPM이죠. 회전속도가 RPM이죠. RPM이 된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4극 60Hz. 야, 이거 4극 60Hz 굉장히 많이 나왔죠. 4극 60Hz. 얘는 보지 않더라도 1800rpm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1800rpm이고요. 여기에서 요로 전등기 입력 100kW. 입력 뭐다? P2가 100kW입니다. P2가 100kW고. 그 다음에 효율이 90%. 효율이 90% 0.9입니다. 이때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몇 킬로그램 메타냐라고 있죠. 킬로그램 메타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토크는 지금 여기 동기속도 NS를 알고 2차 입력을 알고 킬로그램 메타라고 물었기 때문에 얼마? 0.975 곱하기 NS분의 P2가 됩니다. 돼요? 그래서 0.975 곱하기 NS가 얼마? 1800분의 P2가 얼마? 100kg.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있는데 보세요. 중요한 이거요. 효율이 나왔잖아요. 맞죠? 효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동기속도고 얘가 입력이에요. 그러면 효율은 뭐예요? 우리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맞죠? 그래서 토크는 출력이니까 출력은 입력 곱하기 효율이 되는 거예요. 입력 곱하기 효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슬립이 S는 0.02라고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슬립 같은 경우는 기계손 이런 것들은 불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손 이런 것들 불포함한 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슬립보다 더 우선인 효율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 다른 말이 없으면 슬립이나 뭐 그 기계손이나 아니면 효율이 얼마다 이런 말이 없으면 여기에 그 효율을 구할 때 요 놈을 바로 대입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효율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효율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효율을 바로 대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요. 그 슬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0.975 곱하기 NS는 얼마? N에 1-S P2는 P0에 1-S 이렇게 해서 서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이런 문제에서 전체 효율이 주어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전체 효율을 곱해줘서 구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야, 여기 왜 슬립 0.02 곱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립이 0.02니까 효율 0.98 곱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슬립 무시하고 전체 효율을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 답이 49kg 메타, 약 48.75이기 때문에 답은 약 49가 된다는 겁니다. 49. 계속해서 24번 문제 가봅니다. 24번. 24번. 20마력, 뭐라 그랬어? 20마력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20마력은 P0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P0입니다. 얼마? 20 곱하기 746 와트. 1와트는 746. 1마력은 746이니까요. 그 다음에 4극 60Hz. 4극 60Hz니까 뭐다? NS는 뭐다? 1800rpm입니다. NS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NS는 1800rpm입니다. 일단 슬랩이 S가 0.041 때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kgm죠. 토크는 얼마다? 0.975 n분의 p인데 보세요. 지금 NS와 P0를 알 수 있죠. NS와 P0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S와 P2 하거나 혹은 얼마? n분의 P0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슬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에 n을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0.975 곱하기 P0고요. n 얼마요? NS에 1-S죠. n은 NS 1-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0.975 얼마? NS 1800 곱하기 1-0.04 분의 P0 얼마? 20 곱하기 746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답이 약 8.41이 됩니다. 8.41 답은 라번이에요. 예, 이렇게 돼요. 계속해서 25번 봅니다. 4극 60Hz 또 나왔죠. 4극 60Hz 우리 유도기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는 동기속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NS는 1800rpm입니다. 1800rpm이고 슬랩 5% 예. S는 0.05입니다. 이때 2차 권선의 손실이 2차 권선 손실이 뭐예요? 2차 권선의 손실이니까 따라서 PC가 얼마? PC가 94.25래요. 동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차 권선의 손실이 이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토크는 얼마냐? 토크는 지금 단위가 뉴턴 메타죠. 따라서 9.55입니다. 9.55에 뭐다? 뭐 NS분의 P2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세요. 9.55고요. NS 얼마? 1800 알 수 있습니다. 1800이고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해요? P2는 아시겠지만은 PC는 SP2 P2는 S분의 PC가 됩니다. S분의 PC 따라서 S 얼마? S 0.05분의 PC가 얼마요? 94.25가 된다. 이것을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대입하면 약 답이 10 뉴턴 메타. 예. 9.5 했으니까 뉴턴 메타가 됩니다. 답은 25번에는 답이 다가 돼요. 다. 예. 26번이에요. 26번. 명판, 네임플레이트예요. 네임플레이트 명판에 우리가 전동기 보시면 어떤 전동기는 명판이 있습니다. 그 명판에 뭐가 있냐면 전격이 있어요. 이 전압이 얼마고 전격 전력이 얼마고 주파수 얼마고 이런 전격을 표시해 놨다는 겁니다. 명판에 네임플레이트에 여기에 전격 전압이 220V요. 근데 220V요. 우리가 타고목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렇게 주어진 전압 전류는 있죠. 선전압 선전류입니다. 선간에 걸리는 전압과 선의 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전격 전류 I는 14.4가 됩니다. 14.3이고 P가 3.7kW가 돼요. 일단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4라고 했을 때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우리가 앞에서 한 것과 틀리죠. 보세요. 우리가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지금 삼상유도 전동기죠. 삼상유도 전동기에서 전력 구할 때 얼마?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선전류 곱하기 역률 곱하기 효율 이렇게 구해요. 만약에 3이 곱해지면은 상전압과 상전류, 상전압, 상주일 때는 3을 곱해요. 근데 선간전압, 선전류일 때는 루트 3을 곱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명판에 주어진 전압전류는 모두 선간전압, 선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효율은 어떻게 돼? 효율은 보세요. 효율은 이거 다 통째로 넘어가죠. 맞죠? 통째로 넘어갑니다. 루트 3 곱하기 전압 얼마?
220 곱하기 전류 얼마? 14.4 곱하기 역률 얼마? 역률 0.84입니다. 역률 0.84 분의 출력 얼마? 3.7kW니까 3700W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220 곱하기 14.4 곱하기 0.84분의 3700 하니까 답이 약 0.8027 %로 바꾸니까 80.27이 된다는 겁니다. 80.27. 예. 계속해서 27번 봅니다. 27번은 유도전동기 토크와 전동기에 다 가해지는 단자전압과 관계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뭐냐? 뭐다? 유도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답은 라번이 됩니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28번 봅니다. 28번. 10마력 4극 60Hz 삼성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바 토크의 3분의 1배입니다. 우리가 요거 그림은 그려갖고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 조금 더 낮게요. 이렇게 보세요. 전격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에서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부하 토크가 이렇다고 했을 때, 이게 전부하 토크가 했을 때, 이 기동 토크가 있죠. 전전압에 가했을 때 기동 토크가 이 토크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에요. 전격 토크의 3분의 1이라요. 그런데 탭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기동 보상기로 기동하면은 그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가 몇 배가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지금 전부할 때 3분의 1t예요. 3분의 1t인데 전압이 3분의 1V가 됐어요. 전체 부하가 아니고 전체 전압의 3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토크는 어떻게 돼요?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 루트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얼마? 루트 3분의 1의 토크는 루트 3분의 1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3분의 1배인데 토크는 루트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된다? 루트 3분의 제곱하니까 3이고요. 9분의 1 토크가 된다는 겁니다. 9분의 1 토크. 즉, 전전압보다 전압을 더 낮추니까 토크가 더 내려가는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다번이 됩니다. 다번. 네. 그 다음에 29번. 비슷해요?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전전압 기동할 때 토크는 전바 시에 루트 2분의 1배인데요. 루트 2분의 1배인데 여기에서 기동 보상기를 전전압 루트 3분의 1 기동하면 그럼 여기에 얼마? 루트 3분의 1의 제곱배를 한다는 겁니다. 루트 3분의 1의 제곱배 하니까 얼마? 루트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야. 3분의 1. 28번 문제와 똑같아요. 얼마? 3루트 2분의 1배가 된다. 29번에는 답이 라번이 됩니다. 3루트 2분의 1. 네, 이렇게. 계속해서 30번 볼게요. 30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200V입니다. 전격 200V고 7.5kW. 전격 출력 7.5kW고 6극 3상 유도전력이 있는데 보세요. 전격 전압으로 기동하면은 기동 전류는 I는 6.15배가 돼요. I는 뭐다? 전격 전류의 6.15배가 됩니다. 전격 전압 기동. 즉, 이 200V로 기동하게 되면은, 전격적으로 기동하면,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배고, 기동 토크는 얼마? 2.25배입니다. 225%니까 2.25배가 되는 거. 2.25배가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동 토크를 지금 전류는 상관없죠.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에 지금 2.25배로 기동하는데 이놈은 1.5배로 낮추려면은 이 전압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전압을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뭐다?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V1분의 V2는 얼마? 2.25분의 1.5배가 아니고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놈을 제곱배를 하는 거죠. 제곱배. 예. 따라서 V 욕하니까 얼마요? V1분의 V2는 얼마?
제곱을 벗겨내면서 루트 씌우는 거죠. 2.25분의 1.5가 된다는 겁니다. 2.25분의 1.5. 따라서 V2는 우리가 나중에 구하려고 하는 V2는 얼마? V1의 루트의 2.25분의 1.5. V1이 얼마였어? 처음에 전압이 200이었죠. 따라서 200 곱하기 루트의 2.25분의 1.5로 하니까 답이 얼마다? 약 163V가 됩니다. 163V. 그래서 30번 문제는 답이 가가 되는 가 163V가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31번 220V 3등 유도전에 전버 슬립이 4%인데 공급전은 10% 저하된 경우 전버 슬립은 어떻게 되는가? 얘는 뭐요?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슬립은 어떻게 돼요? 보세요. 슬립은 지금 4%인데 이 슬립은 4%여서 보세요. 10% 저하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저하되니까 90%가 됐죠. 어떻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따라서 0.9의 제곱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 곱하기 0.9의 제곱을 하지, 반비례하니까 4 곱하기 0.9의 제곱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비례는 0.9의 제곱, 반비례니까 0.9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5%가 되는, 약 5%가 된다. 약 5%가 된다. 이렇게 돼요. 32번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공식 문제입니다. 보세요. 1차 고정자 측의 한상당 저항이 R1이고 리액턴스 X1입니다. 1차 측이 환산한 2차 측의 한상당 저항이 R2고 리액턴스 X2 되는 권선형 유도전등이 있는데 2차 회로는 Y로 접속되어 있고 비례축 이용해서 최대 토크로 기동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공식 유도해드린 거, 정리해드린 거 유도 안 했어요. 정리해드린 것 중에 최대 토크로 기동하려고 하면은 외부에 얼마 연결해야 되느냐? 답은 이제 루트의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인데 요것이 얼마? 보세요. 이때 R이 루트의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R2인데 이 값이 약 무시하면은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R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32번에는 지금 요거죠. 이거 뭐 다시 이런 것도 빼고요. 루트 R1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R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번은 보시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은 얼마냐? 이 값인데 이 공식인데 지금 R1을 안 줬죠. 맞죠? 보세요. 1, 2차 리액턴스의 합한 값이 1.5라 그랬고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얼마? 2차 저항 R2가 0.3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뺀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가 됩니다. 즉 33번에서는 1차 저항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답을 내면은 1.2예요. 결과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 중에서 1.5 빼기 0.3 두 개 있는 거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2가 됩니다. 네. 요도 정도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2시간에 나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문제 있죠. 뭐 그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기본 공식에 대입한 것, 그 다음에 기본 이론에서 그냥 정리한 것들 위주로 나오니까 충분히 할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